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자산운용사가 특별하게 뭘 했나봐요. 근데 임원한테 50억을 줬다고 하네요. 성과금으로. 뭘 뻥튀기를 잘하셨나? 그리고 서울마저 미분양 3년 만에 최고 집값이 떨어지려나 오늘 요거 자세히 한번 봐보고요. 뭉쳐야 빨리 짓는다. 일기 신도시 너너라도 통합적은 주가고요. 임대사업자 차별 논란에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낡은 한옥 미치던 서울이 이 동네 개발 규제 풀린다는 소식에 들썩거리고 있다. 수도권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세 회복세가 뚜렷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파트를 봐보겠습니다. 한남 2구역 공사비 770만원 책정되었고요. 둔촌 주공처럼 될라 속도전 나서고 있습니다. 용산까지 상승세 멈췄고요.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네요. 청약 광풍 불던 영종도 석달세 전세가 35%가 급락해버리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부 매입인데 4,158가구 요것 있죠. 전국에서요. 전국 물량입니다. 확 달라진 세운 도심 스카이라인 바뀌고요. 주택사업 경기 전망 2달 연속 악화. 금리 자재값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전세가 급락에 손절 매물까지 영종도에서 무슨 일이 있나? 혼자 아파트 40호째 사는 외국인 불법이 없었나? 정부 첫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용산도 집값 상승 멈췄고요. 아리팡 68의 신고가 똘똘한 쟁기 집값 양극화 되고 있고요. 서울 성북동 개발 규제 완화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규제 완화가 공사비 파동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소식.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집값이 좀 떨어진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서울마저 미분양 3년 만에 최고 집값 떨어지려나? 라는 소식입니다. 5월 688가구 전월 대비 200 집값 하락 신호탄 우려 나오고 있고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여파 아파트값 4주 연속 하락세 되고 있고요. 서울 미분양 주택수가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늘며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미분양이 많은 발생한 곳이 강북구, 수의동과 미아동, 구로구, 개봉동 등 외곽 지역에서만 지방과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던 아파트 미분양이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고요.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이 올랐던 용산과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멈췄고요.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급격하게 줄어든 만큼 부동산 시장의 정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현재 서울 지역 민간 미분양 주택수는 688가구로 집계됐고요. 전월 360가구 대비 91% 증가한 수치고 2019년 3월 770가구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치고요. 서울은 올해 1월에서 2월 만에 미분양 주택이 50가구 미만을 머물렀지만 3월에 100가구로 처음 돌파한 데 이어 4월에 360가구, 5월에 688가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지역별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리티, 수유팰리스 193가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 130가구에서 미분양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최근 미분양이 많은 아파트는 소단지며 입지가 좋지 않고 인기가 낮은 소형평수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고요. 향후 서울 핵심 지역 대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는지가 본격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꺾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분양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하고 있고 경기 지역도 5월 민간 미분양 주택 2,449가구, 전월 2,146가구에 비해 14% 증가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미분양 주택 증가와 함께 서울 아파트값은 낙폭으로 확대하면서 시장 불안감을 띄고 있고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6월 3주 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떨어져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 비해 하락폭이 0.01포인트 확대됐고요. 5월 31일 이후 4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을 기록 중이며 낙폭으로 올해 2월 28일 마이너스 0.03 조사 이후 최대입니다. 부동산원은 서울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 부담과 경제위기 우려, 6월 17일 서울시에서 잠실, 삼성, 청담, 대치 등 토지거래 허용으로 재지정한 영향 등으로 매수세 거래 등이 위축됐다고 밝혔고요. 서울 부동산 정보공장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수세가 조금 회복되면서 4월 1751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5월에 1660건으로 줄었고 이달에는 370건 감소됐고 매매 신고 이후 거래 30일 이내까지 하면 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달 거래량 급감이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 서울 지역별 아파트값을 보면 대통령 신부시 이전한 상승을 보였던 용산이 이번 주 보합
0.04로 돌아섰고 3월 28일 0.01 이후 12주 연속 지속됐던 상승세가 멈춘 셈이고요. 용산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대표는 매수세가 워낙 없어 관망만 하는 분이라며 파는 사람들이 호가를 내려야 하는데 예전 가격만 시행하며 크게 내리지 않는 분위기. 강남구 역시 보합으로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고 서초구는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 0.02 기록했고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인 노원구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5 강서구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4, 도봉구는 마이너스 0.0에서 마이너스 0.3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노원구 B공인중개사 대표는 매물이 늘고 있지만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거리 자체가 거의 없고 보면 되고 노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중개사도 대부분 비싼 상인을 말하고 있고요. 관망하는 고객이 늘고 있고 금리 상승이 멈추는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 집값은 약보합 지진분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전망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금리 상승이 멈추지는 100% 않을 거고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오를 거고요. 약보합하고 지진부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공인 중개사분마다 의견이 틀리고 부동산 전문가분마다 뭐 의견이 다 틀리실 거예요. 뭐 상승하신 분단도 여전히 뭐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락하신 분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공급이 좀 많이 할 수 없고 무슨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한데 사람이 공포에 질면 그건 아무것도 없다. 물론 수급도 중요하고 수요와 공급도 중요한데 지금의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공포의 시장이 됩니다. 공포의 시장. 공포를 느낄 수 있냐 못 느끼냐. 물론 소득이 많은 사람은 공포를 안 느낄 거예요.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변리사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골드칼라들은 공포를 느끼지 않고 그런 핵심지 아파트들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중산층이 사용하는 일반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유의 아파트들은 누구나 다 지금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이자율이 뭐 3%, 4%, 5%, 지금 7%, 8%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연준이 이자를 얼마까지 올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릴 거예요. 물가가 잡힐 때까지 올릴 겁니다. 그래서 물가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올 하반기까지도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는 불명확한 상태. 당연히 매수자들은 사지 않습니다. 산다고 하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서울,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광역시는 집값이 지진부진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아주 하락할 거고 이자를 더 많이 올리면 부동산도 지가 아무리 안정자산이라고 하지만 개길 수가 없다. 하락이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또 이게 지금 이제 더 많은 걸로 되어지면 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확 꺾여서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분양 가격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항상 분양 가격과 개인 간 매매 거래 가격, 부동산 가격이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확 꺾이나 분양 가격은 꺾이지 않는다. 분양 가격은 더 오른다. 왜냐? 건설회사에서는 적자날 것 같으면 아예 공급 자체를 해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마진을 안고 가야 되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 오른 물가만큼은 자재비, 노무비 뭐 이런 거 다 반영해서 분양가에 책정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다시행령이 오릅니다. 분양가격은 100% 오르고요. 일반 개인 거래 가격은 다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더 공포감과 심해지면은 어떻게 된다? 미분양이 더 넘쳐나고 그렇게 되면은 건설회사들은 공급을 막 중단하는 사태, 무리하게 공급을 했던 건설회사들도 부도가 나는 그런 상태까지 진출되지겠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 뭐 건설회사가 부채를 많이 안고 있던 그런 회사라 부도나겠지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기업들은 IMF를 거치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업체가 이렇게 부도날 일은 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체가 부도가 안 나면 어떻게 하겠죠? 공급 물량을 줄이겠죠. 그럼 공급 물량을 줄이면 이게 언제 가격이 폭등한다? 물가 상승이 잡히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그때 다시 폭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